누군가는 조금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파란 청춘과 넘치는 열정을 미천 삼아 도전해보니 못할 일도 없었습니다. 못다 이룬 꿈을 위해서, 정겨운 사람 냄새를 찾아서, 그리고 전주가 좋아서 재래시장으로 모인 청년 사장들.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고 싶은 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재래시장 2층. 평균 나이 32명의 청년들이 열정을 파는 그야말로 청춘시장. 오늘의 그곳, 꿈꾸는 자들의 가슴 뛰는 삶이 있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입니다. 전주의 큰 물줄기, 전주천 바로 옆에 자리한 남부시장은 인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재래시장입니다. 한땐 전국 15개 시장 중 하나로 손꼽혔고 이곳에서 쌀 시세가 결정될 만큼 그 명성 자자했으나 이제는 모두 옛말. 여느 재래시장이 그러하듯 도시 곳곳에 대형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예전만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 2년 전부터 남부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람들의 발길과 이목을 사로잡은 남부시장 2층의 별천지 3개. 각종 과일과 채소, 싱싱한 생선들. 시장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찾아오는 이의 설렘과 맞아주는 이의 반가움으로 각각의 점포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죠. 여기 요즘에 유명해서 사람들 입소문으로 네. 궁금해서 어쩐지 한번 오게 됐어요. 일반 시장 하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장사하시고 막 나이 드신 분들만 이제 많이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젊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하셔가지고 더 다른 시장보다 좀 많이 활기찬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지난 2012년 이곳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청년과 재래시장의 조합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만에 12개의 점포에서 32개의 점포로 늘어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재래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막연했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32명의 청년 사장님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한 30분 이후쯤에 올라와서 그 내용들 좀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 좀. 오늘은 청년몰 사장님들이 모두 모이는 날. 그다음에 분가분가 레이블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10만 원 예산에 있어서 분배는 추후에 된다고 했었는데 장사 경력 20-30년에 달하는 아래층 선배들의 미천이 오랜 경험이라면 청년 사장님들의 장사 노하우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냥 이번에 나비가 시작했던 이제 청년몰 스티커 같은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홍보 겸 증정 겸 주는 형태 정도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반상회는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죠. 그때 안 맞으면 커트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만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오는 사람들도 사실 대단한 걸 할인 받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왔을 때 그냥. 자타공인 개성 만점의 청년 사장님들. 하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목표라는데요. 이 공간 자체는 공생하기 위한 공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회의나 그런 것들, 청소, 화장실 청소나 그런 것들 다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도 공동체성들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상업적으로 사람들한테 소비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가는 공간으로 남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관 경쟁 구도잖아요.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도 이제 다른 가게들과 이제 상의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사실 청년몰의 처음 취지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청년몰에 갖는 그냥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한 일도 아니요. 거창한 뜻이 있어 시장으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까다로운 평가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32명의 청년들은 분명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인 청년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청년몰 창단 멤버인 이명규 씨도 장사 준비로 분주한데요. 요즘 창업 아이템 1순위라는 카페. 어딜 가나 커피 향 가득하다 보니 이명규 씨는 커피보다 다른 메뉴에 주목했습니다. 전통시장이고 시장 안에 이런 청년 장사꾼들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약간은 여기 재래시장에 찾아오시는 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젊은 층들이 와서 쉬었다가 가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전통차와 한방차 위주로 많이 메뉴를 구성했었고, 젊은 층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커피도 이제 서브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고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전통차라고 해서 너무 격식을 차린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기존에 있는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카페 분위기로 해야 좀 더 접근성이 쉬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청년 취업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는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 이명규 씨. 가게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까지 지난 2년간 그가 쏟은 열정과 노력은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취직해서 회사를 다녀보는데 약간의 뭐 이런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그때서는 이제 판단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부모님들 반대도 심했고, 형 누나들도 반대가 심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회사를 준비하겠다 말을 하고, 원래 집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준비를 모르게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방송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제 뭐 TV에 네가 나왔다더라, 뭐 이제 하더라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알게 되고, 막상 알게 됐을 때는 뭐 딱히 나무라진 않았고요. 아, 네가 이 정도까지 이제 와서 보셨으니까 네가 이렇게 혼자 다 했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은 좋아하세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는 거 보고 하면서 그냥 이제 주말에 가끔 오실 때는 손님도 많잖아요. 주말에는 그런 거 보시면 뿌듯해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어서 와서 놀다 가라고 손짓하는 유머러스한 간판. 그 유혹에 못 이겨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보드게임의 달인이자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 놀길 바라는 백승열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문화가 사람들한테 어필한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는 한창 유행했었는데 지금 사라진 이 아이템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일단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으로 만나서 웃고 떠들 수 있는 이런 문화 자체가 더군다나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는 사람들한테 어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은 무려 200여 가지. 차 한 잔의 여유와 게임을 통한 소소한 재미는 덤입니다. 어쩜 이렇게 잘 찍어? 다음에 내려놔야 되는 거 막 골라서 보고. 5가지 보석이 있어요. 게임은 보석을 가져와서 카드를 사고 뭐 그런 게임이에요. 카드는 언제나 사오면 새로운 카드가 누군가에겐 그저 잊혀져가는 놀이이자 경쟁력 없는 사업 아이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잘 버는 사업 아이템보다 하나의 놀이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백승열 씨에겐 보드게임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일요일에는 모임을 운영해서 일반 영업은 안 하고 좀 매니아들, 좀 어려운 게임을 하는 그런 모임도 운영되고, 이제 새로운 놀이 문화잖아요. 이런 놀이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게도 되게 편하게 오셔서, 사실 저희는 쉬운 게임들 그런 거 말고 젠가 뭐 이런 게임들 말고
보드게임이 아까 말했다시피 종류가 다양한데 다양한 게임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스마트폰 하나면 게임부터 영화 감상까지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지만 아무렴 사람과 함께하며 얻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죠. 남부시장 청년몰에 오시거든 똑똑한 스마트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네, 휴식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원래는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어디 가서 먹고 막 이러는 거 아니면 사실 쉴 만한 시간이 잘 없는데 이렇게 게임하면서 쉴 수 있으니까 시원하고 시간도 잘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보드게임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어디 할 만한 데가 없을까 하다가 이쪽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뒤로는 모임도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친구들이나 뭐 전주 쪽으로 놀러 오게 되면 청년몰도 구경시켜주고 또 같이 여기 와서 게임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의 창고로 방치됐던 허름한 공간이 전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고 젊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손꼽히며 재래시장의 이미지가 밝아졌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것. 사탕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하설 씨는 남부시장 청년몰의 새내기 사장인데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도시개발 일을 하던 그녀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 뜨거운 삶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작한 지는 저 한 2달 돼가고 있어요. 6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지금 여기 사탕 가게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원래는 직장 생활하고 있다가 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제가 계속 사업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하게 됐어요. 제2의 인생을 위해 선택한 사업 아이템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탕과 젤리들. 답답한 서울 생활 당시 박하설 씨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던 달콤한 주전부리들이었죠. 제가 원래 젤리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하루에 한 봉지씩 까먹는 그런 게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단 것들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그런 기분들을 공유를 하고 그런 거 예쁘게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어요. 동화 속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 알록달록한 사탕 가게는 특히 꼬마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 그래, 하나 사주자. 예뻐요? 이걸로 드릴게요. 일단 발들여 놓으면 지갑을 열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의 도전이 달콤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되게 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젓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왜 굳이 그만두고 내려와서 하나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또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제 뭐 여기서 네가 실패를 해도 이거는 다 너의 경험이니까 하면서 저도 설득을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도 저한테는 큰 이제 저의 자산이 될 테니까 좀 봐달라고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실갱을 했죠. 그 끝에 아버지께서 승낙해 주셨어요. 네.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 얼마 벌었냐? 이렇게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끝까지 가게 지키라고 부지런해야 된다 하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한평 남짓한 작은 점포. 이곳에서 그녀의 달콤한 청춘이 탄탄하게 연결어가겠죠. 좀 작업실 같은 느낌? 저한테는 개인 작업실? 저희가 항상 작업실을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작업실인데 이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제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걸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청춘이기에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한 청년몰의 새내기 사장이 또 있는데요. 이곳의 남자들 중 가장 막내이자 부지런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김사나 씨입니다. 대학에서 대체의학을 전공했던 그는 더 늦기 전에 창업의 꿈을 이루고 싶어 지난 6월 청년몰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여행의 피로를 풀고 싶은 관광객들이나 장사하느라 수고하는 지역 상인들을 두루 만날 수 있는 청년몰은 그가 힐링의 손길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여기서 홍채 분석이랑 수기 치유 그리고 아로마랑 족욕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홍채 분석이랑 수기 치료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홍채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 눈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장기의 상태나 뭐 건강 상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수기 치유 같은 경우는 뭐 불편한 곳이 있으면 어깨 쪽이나 뭐 등, 뭐 허리 뭐 부분 쪽으로 이거 어떻게 손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홍채 분석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분들이 소양인 체질이 많은데, 네. 요 부분 그거 나무 저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체질이라서 색깔이 비슷한데. 이 색상이? 문을 연 지 석 달도 안 됐지만 젊은 청년의 똑소리 나는 실력은 벌써부터 입소문이 났다네요. 받고 가신 분들이 소문을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같이 묵고 있으신 분들을 또 불러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친구들한테 또 연락을 해서 전주 가면 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두 분씩 더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어떠세요? 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오신 분들은 더 뿌듯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죠.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이던 청년몰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대부분의 청년 사장님들도 하루를 마감하는데요. 장사를 마친 청년 사장님들이 한 가게에 모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노래로 배우는 스페인어 수업은 이 가게의 주인이자 페루 사람인 마르코 씨가 청년 사장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시간입니다. 제가 원래 살고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런 데가 전주라서 전 전주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한 게 그 문화 공유였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으로서는 하는데 또 이제 말 그런 것들도 하면서 서로 언어가 통하게 되면은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런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을 때, 서로 공유하고 싶을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스페인어, 노래를 배우는 스페인어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본래 이곳은 페루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파는 가게입니다. 페루에 사는 마르코 씨의 부모님이 물건을 보내주고 있죠. 알아요? Yo estoy.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스페인어와 남미의 문화를 전파하는 이 가게는 페루에서 온 뮤지션 마르코 씨와 세계 음악 애호가였던 한국인 정희 씨가 맺은 사랑의 결실입니다. Primero, sí, nosotros, si yo estoy en Jeonju es porque hay mi propio proyecto, que es tienda y presentar de la música. En Seúl hay muchas oportunidades, pero también hay muchos músicos, también hay muchos latinos, también quieren oportunidad. Para bailar la bamba, para bailar la bamba se necesita una poca de gracia, una poca de gracia.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우정을 나눌 많은 친구들이 생겼으며 더불어 자신만의 음악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 더없이 전주가 좋다고 말하는 페루인 마르코 씨. 때문에 마르코 씨와 그의 아내 정희 씨에게 이 작은 가게는 조심스런 첫발이자 내일의 희망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다녀가시는 분들이 정말 페루 라틴 문화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조금씩이라도 관심 갖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는 항상 그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 좋지만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원하는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걷다 보면은 다른 것도 하게 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항상 음악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슴 뜨거운 이들의 값진 하루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남부시장의 아침을 깨웁니다. 궂은 날씨 탓하며 늑장 부릴 법도 한데 박종현 씨는 오늘도 제일 먼저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일찍 나오셨네요. 네. 부지런이라도 해야죠. 비 오는데 좀 늦게 나오셔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이런 날 또 손님들 올라오시는 분들 많아요. 일찍. 남들보다 빨리 출근하되 저녁 시간은 꼭 가족과 함께 보낼 것. 야근이 잦았던 직장을 떠나올 때 박종현 씨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곳에서 이루어졌죠. 제 시간이에요. 이제부터 한 1시간 정도는 제 시간입니다. 그냥 편하게. 여기 시간이라면 네. 관광객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한테 사실은 시달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주시고 고객들이시기도 하지만 여기 있으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제 음악 들으면서 좀 편하게 준비하면 아무래도 손님들 만나는 데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밤낮 없이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 생활 대신 나와 가족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창업을 선택한 박종현 씨. 그는 이곳에서 소소하게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홍콩, 동남아 등 자신이 직접 발품 팔아가며 모은 3개의 물건들을 팔고 있으니 평소 좋아하던 여행은 자연스레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좀 더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멕시코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형철 씨입니다. 음식점이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팔 수 있는 거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어요. 남들보단 좀 일러요. 청년몰이 유명해질수록 김영철 씨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늘었지만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나 지금이나 그의 운영 방침은 변한 게 없습니다. 손님 수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식재료는 적당히 준비하죠. 여기는 유동인구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어차피 관광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 관광객들이 많을지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루에 적당히 팔 만큼 여기 모토처럼 적당히 벌고 잘 살자 그 모토만큼 적당량 준비하고 다 팔면은 기분 좋은 거고요. 그 시각 박종현 씨의 가게에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굵은 빗속에도 기꺼이 걸음해준 손님을 보니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던 시간이 더욱더 보람찹니다. 하자 없는 걸로 가져가세요. 네, 누구 하자 있으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 2개 주세요. 아, 네, 주세요. 넣어드릴게요. 아직 좀 시간이 이르죠? 여기. 네,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근데 아침에 오시는 분들 또 오세요. 저도 여행지에 가면 꼭 아침에 일찍 다니니까 사람 없을 때 한가하게 다니시는 분들 꼭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사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일찍 문을 여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좀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청년몰 같은 경우는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고 여기 한옥마을 이젠 그 올라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는 여기
기사가 거기 블로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딸이 둘인데 그 대학생들이라서 여기를 애들하고 같이 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애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만 왔죠. 기사를 보셨다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전주를 와서 이게 청년몰을 또 들리셨나요? 청년몰이 어떤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그 블로그 봤을 적에 그 요즘 뭐 청년 실업 뭐 이런 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시장 안에 그 청년들만을 그 어떤 젊은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뭐 따로 처음에 마련해서 뭐 시작을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도 생기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 딸들한테도 한번 저희 딸들도 이제 바로 이제 졸업할 무렵이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편 방금 전 손님이 구입했던 팔찌의 수익금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주인장 박정현 씨가 그 아이들을 위해 가게 한 켠을 내어준 덕분이죠. 일단은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갔을 때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1 하면서 팔던 제품들이었어요, 저게. 근데 이제 그 제품을 제가 다 사주고 싶은데 뭐 그 당시에 제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못 가져오는 게 너무 아쉬웠는데, 근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뭐 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좀 큰 NGO 단체에다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 제품들을 좀 받아서 내가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돌려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NGO 단체에서는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제가 좀 직접적으로 한번 계신 분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알아보던 차에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적게 벌어도 마음만은 아주 즐겁게 잘 살되 나 혼자만 즐거울 게 아니라 이왕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은 사장님들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유행은 빠르게 변하고 날마다 새로운 상품이 쏟아지는 시대.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 사장님들은 재활용 상품에 주목했습니다. 남들에겐 쓸모없는 병뚜껑 하나도 그들의 손을 거치면 멋진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하죠. 저희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뭐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옷을 뭐 다시 입거나 아니면 그 용도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업사이클링은 이거의 용도를 다시 다른 걸로 이제 새롭게 바꾸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트럭 천막 같은 걸로 가방 만드는 프라이탑 같은 게 가장 쉬운 예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약간 그런 거 위주라서 저희가 보시면 가게 안에 이런 책장 같은 것도 서랍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서랍은 서랍 용도가 아니라 이제 이런 책장으로 이제 용도가 바뀌는 거니까 공간 꾸미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의자 같은 거라든지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을 좀 그런 거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판매하는 판매품들도 이런 거 저희가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친환경이나 또 다른 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위탁 판매하기도 해요. 낡은 책상 서랍은 장식장이 되고 버려진 유리잔은 향초가 되고 단추는 귀걸이로 변신하는 곳.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님들에게 의미 있는 소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클라우딩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할머니들 도와주게끔 여러 가지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뭐 역사관 짓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물건들만 똑같은 뭐 쿠션이나 똑같은 핸드폰 케이스라도 이런 거를 구매를 해줌으로써 내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알려줄 수 있고 좀 그런 것들의 의미를 좀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그러라고 저희도 권장을 하는 거고요.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에 반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그 안에 담긴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가게의 매력입니다. 저 이 제품은 지금 이렇게 쿠션하고 같이 있는 게 있고요. 여기 커버만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파로 심리치료해서 만든 작품 자체를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패턴화 시켜가지고 페이퍼북이나 폰 케이스 그리고 이렇게 홈 데코 관련된 것들 만들고 있어요. 페이퍼 보시면 여기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신 그 원화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리신 거라고요? 할머니들이 직접 이렇게 아파 작업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디자이너들이 다시 재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똑같은 폰 케이스 사시더라고.
아무리 좋은 물건, 의미 있는 물건을 갖다 놔도 이걸 설명할 재주가 없다면 무용지물. 대학 시절 프리마켓을 운영하며 장사 경험을 쌓아온 고혜경 씨는 오늘도 값진 소득을 올렸습니다. 어떤 거 사셨어요? 이거 왜 사신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이거 디자인하신 거라고 해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뭐 책갈피로 쓸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고 선물할 때도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누군가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이 다른 누군가는 청년몰에서의 추억을 특별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면지 있죠? 여기 이면지 보이시죠? 네, 여기다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버리지 않습니다. 많이들 버리세요. 네. 세계 곳곳의 물건을 들여와 나름 무역업을 하고 있다는 박종현 씨의 가게. 그러나 그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에겐 이국 냄새 물씬 풍기는 물건들보다 다양한 풍경을 품은 이 엽서들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물론 엽서의 풍경들은 박종현 씨가 직접 찍은 전주의 모습들이죠. 원래는 이 엽서 작업이 주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가게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주력 아이템이 될 정도로 손님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방학에는 보통 제가 한 200~300통 정도 발송을 하거든요. 해외로도 발송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신 엽서도 많지만 이렇게 발송해드리는 엽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제가 직접 우표 하나하나 붙여서 보내드리는,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재미가 되게 있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이 가장 매력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땐 저희 가게에서 가장 제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네. 문자 메시지, 전화 한 통이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지만 정성 어린 손편지의 감동과 비교할 수 없죠. 남부시장 청년몰에 오시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소소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 갖고 싶어? 여기서 갖고 싶어? 뭐야? 시상식이야? 창피해. 지금 봐도 되지? 안 돼! 이런 거 보여줘. 사귄 지 초창기에는 많이 써줬는데 좀 지나서 이런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아, 초창기에는 편지 쓰시다가 안 쓰셨어요? 한 2번? 아니야, 많이 썼어. 한 3번? 한 2년 차 때부터까지는 썼어요. 점점 안 쓰게 되는데 이런 데 와서 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영철 씨의 가게가 분주해졌습니다. 청년몰에선 이름 대신 김타커로 통하는 그는 미국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정통 요리사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근무했었죠. 그러나 결국 그는 가능성이 많은 서울이 아닌 여유로운 전주를 택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입으로 하는 일이었고 지금은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틀리죠. 아, 입으로 하는 일이에요? 애들한테 오더만 내리면은 그 친구들이 알아서 이제 맨파워로 뛰고, 뭐 저는 이제 관리만 하면 됐었는데 관리직이었다가 여기서는 이제 맨파워로 뛰어야 되니까 가끔 가다가 그게 뭐 개운할 때도 있는데 만일 뭐 재료 떨어져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괜히 저한테 욕을 하면은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뭐 적당히 벌려고 하는 건데요. 인생이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하는 법. 내 이름을 건 가게가 생기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와는 다른 부담과 책임을 떠안았지만 그토록 하고 싶었던 나만의 요리를 할 수 있으니 김영철 씨는 더 바랄 게 없다는군요. 예전에 서울에 있었을 때는 괜히 장사 안 되면은 누구 탓으로 돌리기 바빴어요. 아, 뭐 본사에서 뭐 이렇게 지침 내려와서 내가 이랬지, 뭐 손님도 없는데 왜 그럴까, 와 밑에 애들이 잘못했다, 이 핑계를 대는데 여기서는 누구 핑계댈 게 없이 그냥 제 가게 제가 꾸려나가는 거니까 모든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고 모든 득도 저한테 들어오니까 그게 좋아요. 조금 한가해진 틈을 타 청년 사장님들도 늦은 식사를 해결합니다. 박하설 씨 가게에 모인 미녀 4인방 사장님들. 각자 다른 품목을 판매하는 이들은 청년몰에서 만나 우정을 맺었습니다.
사장이 분명 물짜장을 시켰는데 불어가지고 애기가 엄마랑 아빠랑 와서 시우야 이제 가자 하는데 안 간다고 그걸 해서 마음 맞는 또래들이다 보니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먹고 다른 데 가서 먹고 간식 먹을 때도 간식 있는 집 찾아가서 먹고 아 진짜 신기하다. 왜 그러지? 너무 급하게 서로 먹나 봐.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 얘기도 하고 그래요. 각자 아이템이 달라서 경쟁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더 서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서로 잘 되자 이런 마인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이 겹쳐버리면 솔직히 그거에 대한 경쟁이 좀 경쟁 심리가 이렇게 있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다 각자 아이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 심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훨씬 돈독하게. 저마다 남다른 끼와 개성을 자랑하는 청년 사장님들. 나고 자란 고향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과 취향도 모두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젊은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청년몰이라고 해서 모두 20, 30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 곳곳에 건강한 향기를 전하는 김미숙 씨는 이곳 여성 사장님들 중 유일한 40대이자 가장 맏언니. 천연 화장품 가게를 계획하던 중 아들 덕분에 청년몰을 알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나이 제한에 좀 걸렸고요. 일단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청년몰 식구들 구성상 좀 나이대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앞에 숫자가 4다 보니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법. 친절한 설명과 다정한 미소는 김미숙 씨만의 장사 비법입니다. 네, 하나 드려볼까요? 네. 정말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아마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어릴 적에는 정말 시장이 너무 큰 거예요. 엄마 손잡고 왔을 때 엄마 치맛자락 잡고 손 잡고 시장 안에서 떡도 사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알록달록 뭐 이렇게 신발도 옷도 생선도 어릴 적 추억에는 정말 아주 큰 여기서 엄마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엄마 치맛자락 손을 꽉꽉 잡고 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여기서 장사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꿈에도 못했죠. 꿈에도 못했죠. 예. 네. 이렇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시니까? 저희 고객의 열의 8, 9은 전부 다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이에요. 그래서 제 조그만한 생각이지만 제가 여기서 정말 이 전주에 대한 첫 이미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대한 자그마한 소개도 해줄 수도 있고 한옥마을 또는 이제 이 전주에 가볼 만한 곳도 제가 막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맛집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가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 그래서 나름 저는 여기서 약간 프라이드를 느끼고 내가 여기 조그맣지만 내가 그래도 관광객들에게 약간 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좀 뿌듯한 면이 더 크죠. 그날 오후 다행히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자 다시금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지는데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중 그분도 찾아왔습니다. 학고 점심 했어? 점심? 안 점심 먹었어요. 왜? 이거 만들었어? 네. 누가 해 오늘 누구랑? 많이 팔아 많이. 네. 어? 손님들한테 잘하고 네. 한국말 빨리 배우고. 네. 한국말 오케이? 오케이. 네, 빨리 배워야 알겠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좋다 오늘. 네? 많이 팔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잘 갔다 오셨어? 불을 그렇게 켜놓고 와서 참 반가웠어. 고맙고. 손님들한테. 마련하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4번은 꼭 청년몰을 돌아본다는 남부시장 상인회 하연수 회장님. 점심 했어요? 네, 먹었어요. 오늘 토요일이라 손님 많구만. 네, 맞아요. 휴가 기간이라 좀 바쁘고 힘들지? 네. 열심히 들어오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잔소리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렇지만 또 왔다 감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이게 항상 이게 그게 코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나도 좀 마음에 놓이는 것 같고 그래요. 왜? 옛날 속담에 80 먹은 노인이 60 먹은 아들 딸 보고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라 했어. 왜 그랬어? 항상 자식은 자식이거든. 나는 이 시장에 먼저 온 선배로서 또 상인회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전부 모집할 때 관여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잘 되고 또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곳의 청년들에게 언제나 쓴소리, 단소리 아끼지 않는다는 하연수 회장님. 아마도 내 자식 같은 마음에서겠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 해가 졌습니다. 늦은 시간, 은은하게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 역시 남부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청년 사장님들의 공간입니다. 청년몰에서 1인 출판업을 했던 신재현 씨와 한옥마을에서 공방을 운영했던 윤슬기 씨가 만나 시장 골목길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었는데요. 당찬 여성 사장님들이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밤을 마련했습니다.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다양해진 재래시장의 진풍경. 이 또한 재래시장에서 청춘을 불태우는 젊은 청년들 덕분입니다. 원래 공연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작업하는 공간에서 그냥 단순히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주변 사람들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좋은 거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공연을 기획하게 됐어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편하게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좀 정서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몰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다시 또 사람들이 밀물처럼 찾아옵니다. 설렘 반, 호기심 반으로 가벼운 그들의 발걸음은 젊은 청춘들의 삶 앞에서 자꾸만 멈춰서겠죠. 많이 팔겠다는 욕심보다 보다 나은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애쓰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그저 내게 주어진 재주와 젊음을 미천 삼아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32명의 청춘들. 그들에게 시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청춘, 청년, 젊은 친구들은 저 사실 한국 사회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는 간에 그 사회의 주류의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흐름들을 직접 새로운 그 기존에 있던 어떤 패러다임이나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청년몰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 되게 이 시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나 또 새로운 앞으로의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실험터, 예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청년몰의 모습들이 중요하고 좀 더 잘 만들어 가고 싶은 욕심이 좀 있고요. 시장의 새로운 모습에 한 번 반하고 시장을 지키는 청년 사장님들의 모습에 2번 반하게 되는 것. 어느 날 흘러가 버린 내 청춘이 그립거나 바쁜 생활 속에서 달콤한 휴식이 필요하거든
전주 남부시장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